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선영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개발 중 어떤 주제를 배워보는 시간인가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광학 모듈 설계하기입니다. 광학 모듈을 설계하려면 광학 기술을 이용하는 공정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네, 3차원 3D 프린팅에서 광학 기술을 이용하는 공정은 크게 광저용 공정과 선택적 소결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학 모듈 설계를 위해 이 두 공정에 대해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광조용 공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저용 공정은 광경화 수지를 컨테이너에 넣은 다음에 자외선 또는 레이저에 직광된 빔을 재료 표면에 주사하여 재료를 경화시킵니다. 그러면 단면이 생성되는데 이를 적층하여 최종적으로는 3차원 성형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저 형성 방법에 따라 주사 방식과 전사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에 따라서 광원과 광학계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규격서 및 설계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주사 방식과 전사 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사 방식은 직광된 레이저 빔을 이용해 수지 표면을 주사 또는 해칭함으로 레이저가 닿은 부위를 수지를 광경화시켜 고체 단면을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전사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네, 전사 방식은 단면을 한 번에 경화하는 방식으로 광 패턴을 수지 표면 위에 조사하는 공정이에요. 그럼 주사 방식과 전사 방식에 필요한 장치도 다르겠네요. 그렇죠. 주사 방식의 경우 광원을 주사할 수 있는 장치와 레이저 빔을 직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와 반면 전사 방식은 광원, 패턴 형성기, 초점 광학계가 필요하고요. 네, 그럼 강사님 선택적 소결 공정은 무엇인가요? 선택적 소결 공정은 주로 높은 에너지의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 챔버에 담겨진 고분자 파우더를 소결 또는 용융시켜 단면을 형성하여 최종적으로 3차원 성형품을 제작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레이저빔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광조용 주사 방식과 비슷한 편인가요? 네, 맞아요. 직광된 레이저 빔으로 파우더 표면 위를 스캔하는 것이 주사 방식과 유사하죠. 그래서 선택적 소결 공정에도 광원, 주사 장치, 직광 장치 등이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사 방식에는 또 광원과 초점 제어 광학계 그리고 재료 표면을 주사할 수 있는 광학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먼저 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광원은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재료에 적합하게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저용 공정에서 주로 자외선 레이저가 사용된다는 것 아시죠? 네. 자외선 레이저가 사용되는 이유는 광경화성 재료의 반응 파장대가 주로 자외선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저용 공정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주로 자외선 영역에서 반응하는 광계 시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선택적 소결 공정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는 적외선 영역의 고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레이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선택적 소결 공정에서는 어떤 종류의 레이저를 사용하나요? 대표적으로 CO2 레이저가 있어요. 적외선 에너지는 고온이고 재료를 소결 또는 용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학계를 설계할 때 레이저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사님, 주사 방식의 광학계는 광원으로부터 생성된 레이저빔을 최종적으로 재료 표면에 직광하고 또는 주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광학계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가요? 네, 광학계를 구성할 때 레이저의 종류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는데요. 광학계의 역할을 재료 표면을 광학계의 초점면과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요구되는 빔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빔 익스펜더, 반사경,
주사 장치와 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네, 주사 방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대로 표면에서 레이저 빔의 직경을 작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레이저 빔이 직경이 작을수록 가공 해상도가 높아져 정밀한 성형품을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작은 빔 사이즈는 주로 경로를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상도와 가공 시간을 고려해서 광학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광학계가 빔 익스펜더인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조합으로 두 개의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빔의 직경 크기를 조절하고 빔의 광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반사경은 광의 방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반사경은 좁은 영역에서 긴 광 경로를 생성할 때 필요하며 광의 방향을 전환하여 렌즈와 렌즈 사이 또는 다른 광학계로 광이 입사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사경은 특수 코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수 코팅까지요? 네, 레이저의 파장대에 따라 전반사가 일어나게 반사경의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하기도 합니다. 아, 주사 장치가 정렬된 광을 원하는 대로 표면 위에 도달하게 위치 제어를 수행하고 동시에 속도 및 가속도를 제어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반사경의 특수 코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레이저 빔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반사경을 회전시키는데요. 이때 레이저의 종류에 맞춰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수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마지막으로 초점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3D 프린터에서 가공 전 영역에서 재료 표면이 초점면과 일치되기 위해 특수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주사 미러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표면에 초점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면에 초점면이 생기게 돼요. 이때 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렌즈의 입사각에 따라 초점 위치를 보정하면 재료 표면에 초점이 맺힐 수 있게 되죠. 강사님, 빌드 사이즈는 광학계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초점 렌즈의 사용 이유처럼 빌드 사이즈가 전 영역의 레이저의 초점이 형성되기 위해서예요. 또한 레이저 빔은 입사각에 따라 원래의 원형 단면에서 타원형 단면으로 바뀌는데 이것 역시 레이저 주사 경로 생성 시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빌드 사이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초점면을 들 수 있어요. 빌드 사이즈에 따라 재료 표면에 초점이 생길 수 있도록 초점을 설계해야 해요. 또한 레이저 빔 역시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및 단면 크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주사 경로 및 속도를 제어하도록 설계합니다. 여기서 잠깐 빌드 사이즈의 레이저 빔의 모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빔의 모양은 재료 표면에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변형됩니다. 레이저 빔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및 단면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주사 경로 및 속도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러한 레이저 빔의 모양은 특수 광학계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사 방식 광주형 공정도 주사 방식 광주형 공정처럼 광원이 파장으로 재료의 광 대시제에 반응 파장대 내에 있어야 한다. 광 패턴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큰 광이 입사되어야 하고 이때 램프 광을 많이 사용한다. 램프광이 레이저보다 상대적으로 큰 면적의 광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에너지 피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하세요? 좀 전부터 있었는데 너무 집중했는지 모르던데요. 전사 방식 광주형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럼 우리 함께 광저형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와
램프 강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광조형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광원은 수은 램프로 알고 있는데요. 빛의 파장대가 넓으면 빛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파장대가 자외선 영역인 365나노미터와 가시광선 영역인 405나노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사님, 수은 램프에 존재하지 않는 파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논과 결합된 램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의 세기가 클수록 짧은 시간에 단면을 경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00와트 출력의 램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광조형 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램프 강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광조형 공정에 사용되는 램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네요. 이런 광조형 공정에서는 램프와 LED 형태로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자외선 영역에 가까워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주의사항들을 검색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강사님 덕분에 광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